이게 1994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그 언급한 사람이 아마 다윈일 텐데요. 그냥 뭐 모든 강의에서 뭐해서 다윈 했는데 사실 현실은 우리나라가 다윈 후진국이잖아요. 다윈에 대해서 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보면 그냥 저 일반인 또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윈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이런 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나 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윈에 대해서 왜 어쩌면 이렇게도 관심이 없을까 하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물론 학계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과학 대중화 차원에서 제가 그래도 앞장서서 제법 많이 했는데도 참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거는 저희가 다윈 포럼을 2005년에 만들어서 저희들끼리의 판단은 역시 어려움의 근원은 다윈의 책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던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뭐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뭐가 시작이 되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번역 사업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다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마 책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게 가장 큰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번역을 시작을 한 거고요. 종회기원은 공학교도 이제 장대익 교수님이 총대를 메고 14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 드디어 나온 겁니다. 예, 제가 벌써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사이언스북스에서 이 시리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러는데 제가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드디어 다윈 어때요? 그러니까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기법을 하면 드디어 다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도 다윈 후진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들 이 책을 읽고 우리의 토론의 수위가 토론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윈의 너무 좋은 그 시리즈 이름 같은데, 저는 뭐 어쨌든 다윈 뭐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뭐 하여튼 다윈 뭐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선생님 하물며 다윈 어쨌든 다윈이네요. 그 종회기원을 그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된 번역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처럼 이제 진화, 그 다음에 다윈 연구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말이었는데, 어쨌든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일단 종회기원 초판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다는 거가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요한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표준적인 종회기원 번역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윈 포럼에 최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윈 포럼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셨고 같이 상의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또 한편으로 공동의 작업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뭔가 이게 학계가 만들어낸 성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독자들은 또 어떻게 느낄까 약간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뭐 하여간 다윈입니다.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뭐 맞네. 하여간 다윈, 뭐 하물며 다윈 뭐.
다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썼지만 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현대인의 그 사고 체계를 하루아침에 뒤바꿔 준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영원 불변의 어떤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고, 그 현실에 있는 모든 건 그 진리의 불완전한 그런 어떤 쭉정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런 걸로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하다가, 다윈은 그걸 하루아침에 지금 현존하는 이 변이가 그게 현실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조합이 태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한다라는 걸 설명해 준, 이거 굉장한 그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물리학하시는 분들 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윈의 개념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로 적응을 잘한 자 혼자가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적자생존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도 그 남보다 그저 조금만 나으면, 잘하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펜서의 그 표현을 다윈 선생님이 나중에 가져다가 쓰실 때 그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지 말고 survival of the fitter라고 비교급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글로도 쓰고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상황이 좋으면 모두가 그냥 다 잘 살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원이 부족해지면 경쟁에서 처지는 바닥에서 조금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최적자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에서부터 상대적인 그런 잣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윈이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윈이라는 인물이 장대익 선생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지만, 다윈이 없었으면 또 다른 다윈이 언젠가 또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시기에 다윈이라는 인물이 그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 개인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경외로워요. 네. 만약에 다윈이 존재하지 않았고, 빅토리아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가 종의 기원을 쓰지 않았다라면 누군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을지 몰라요. 실제로 월레스 같은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요. 다윈이, 오늘날 우리가 왜 160년이나 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저는 정말 저희가 이 책을 번역해서가 아니고, 이 책을 뭔가 소개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 중요한 이유를 이 책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다양성과 그 깊이, 어떤 그 깊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교함과 어떤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겠죠. 놀라운 적응들,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하면요, 그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신비로만, 혹은 신의 섭리로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이렇게 정교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다양해질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지식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다윈 이전에는 자연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다면, 종의 기원이 나온 다음에 이제 자연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지성사에서 정말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책이 있고 없고는 그만큼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외계인 탐험가가 와가지고 지구의 그 지식인들이 어떻게 이 자연 세계를 이해했는지를 보면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종의 기원을 처음으로 읽고 얘네들 발견했구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표준적인 번역을 냈다는 것이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립생태원장 하던 시절에 다윈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윈 길에 그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보면은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요. 다윈의 명문을 하나 새겼어요. 근데 직원들이 저도 한 말씀 하라고 되게 그래가지고 저 부끄럽게 한 말씀 해갖고 제 거는 저 바닥에 돌 저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은 종의기원의 마지막 문장. 저 다윈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장대 선생님 번역한 거에 의하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이 문장을 이제 그 새겨 넣었고요. 저 바닥에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그토록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이런 게 다 만들어졌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온 거, 그렇게 독특한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발견, 다윈의 발견,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윈이 우리에게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철저하게 겸허하게 만들었다. 인간을 철저하게 겸허하게 만들어준 게 다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 이제 새겨졌는데요. 저는 그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준 줄 알았고 또 우리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 뭐 이런 거를 전부 야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윈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의 사도들은요, 제가 어쩌다가 그 다윈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잖아요. 다윈이언들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단한 다윈의 그런 이론을 세상에 설명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우는 분들을 제가 어쩌다가 만나다가 보니까 12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눈 그런 대담을 한 권의 책으로 묶는 거고요. 아마 시간은 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2009년에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사진들이 들어가는데 보면 지금은 조금씩들 다 늙었지만 그래도 내용만큼은 저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고요. 그분들의 정말 그 다윈을 재해석하는 또는 다윈의 위대함이 뭐냐 하는 거를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또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명해 준 참 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 만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의 기원을 읽고 또 인간의 유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다윈의 이 세 권을 읽고 나신 분들이 다윈의 사도들을 또 읽으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다윈의 이론의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너무 기대하는 책이고 저도 좋아하는 분들을 다 만나셔가지고 인터뷰에 있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 종횡기원 깊이 읽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번역서를 냈지만 또 실제로 읽다 보면 여전히 비둘기 얘기 나오고요. 여전히 개 얘기 나와서 아 이거 육종사들이나 관심 있는 거 아닌가, 또 뭐 아무리 문장이 이해되더라도 내용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왜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했는지를 설명을 듣고 또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 더 그게 의미가 살아나겠죠.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이 읽기는 바로 그런 1장부터 이제 14장까지를 가면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주요하게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 또 오늘날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이론들은 어떤 것들인지,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 등등을 이제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책의 한 권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좀 살려보는 그런 시간이 또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바로 내기 전에 독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책을 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연회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9월 아마 첫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한 6번 만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다윈 깊이 읽기입니다.